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시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참석자들의 니즈에 맞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참석자들의 그룹이 의도는 아닌데 그 두 그룹이에요, 현재. 약간 CS 하시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좀 배우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니즈들과 기본적인 물론 정보 처리 기사가 어떤 매개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딩에 대한 어떤 사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하드웨어 언어, 약간 FPGA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전에 또 집 앞에 이제 소포 확인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느리지 해서, 일단은 그 두 가지를 이 시간에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어떤 CS 관련된 얘기를 좀 하나는 할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FPGA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실습 및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랭귀지들을 녹여나갈 생각인데, 근데 또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머저리티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학을 굉장히 전공자로서 헤비하게 요구해야 되는 선도 사실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니고 또 이제 어떤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그때그때 맞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약간 제안 성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 어떤 제안들이 있으시면 어떤 얘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컴퓨터 랭귀지에 대한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약간 기초적으로 그게 있고, FPGA에 대한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FPGA는 좀 오면 시작을 할게요. 아직도 그냥 단순히 그냥 안 온 그냥 그런 상황인데, 뭐를 좀 작업을 하고 싶냐면, 혹시 이제 다들 뭐죠? 저 뭐라고 부르냐? 디스코드 들어가시면 제가 한 10분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놨어요. 압축 파일로. 이게 작년에 원래 제가 열려고 했다가 못 열었던 거거든요. 어떤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의 어떤 학부 렉처 자료인데, 아마 구태현 선생님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뭐 올려놨는지.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랭귀지 앤 러직이라고 해가지고 학부 수업으로 열렸던 거였는데,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범주론적 프로그램을 열었다가 이제 채널 여러 이제 히스토리들이 있는 상태고, 저거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가 정확하게 뭐냐면 증명 기초 스터디가 필요해요. 오늘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어떤 제가 렉처를 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거 오늘은 좀 제안을 좀 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이제 혹시나 이제 언집을 하시면 어떤 이제 코스 오버뷰 자체도 있긴 한데, 제가 어디로 바로 들어가서 뭘 보여드리고 싶나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수줄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싶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그,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두 자료가 같은 라인이긴 한데, 제가 슬라이드 자료를 공유를 좀 해볼게요. 슬라이드 자료를 띄워놓으면, 이제 챕터 1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제 오버뷰고, 그거 말고 실제로 이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배우는 어떤 세멘틱스에 대한 거를 보면 이제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있고 쭉 넘어간 다음에 그러려니 치고, 제가 이거 지금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증명 기초 지금 여기서 두 분이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기대수 라인에서는 이게 워낙 기초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그냥 자체로 그냥 오케이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라는 집합을 생각을 하고요. 프로덕트라는 집합을 생각을 할 때, 이제 기대수 이제 어떤 2, 3강, 그리고 어떤 증명 기초에서 이제 이제 지금 중후반부에 다루어지는 이야기로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다뤄요. 관계라고 부르는 개념을 다루는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되게 단순하게 저희가 A랑 B랑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걸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A 곱하기 B라는 곱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관계의 정의가 뭐냐면, 그냥 A 곱하기 B의 어떤 임의의 부분집합을 우리는 관계라고 부르고, 그거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A랑 B랑 관계가 있다고 표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증명기초 및 기대수에서 다루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수학 렉처 노트가 아니라 어떤 컴퓨터 랭귀지에 대한 lek처 노트인데, 왜 지금 생뚱맞게 이제 요런 얘기들을 하느냐, 요런 얘기들을 왜 하냐. 그러니까 이제 레인지니 코도메인이니 도메인이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떤 길에서 이제 1, 2, 3강에서 기초적으로 다루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증명 기초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펑션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온갖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얘기죠. 직문수를 결국 포함해가지고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작업이 뭐냐면 챗봇 다 떼고, 예를 들어 이제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걸 수학적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짓을 하고 싶냐면 이런 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지금 이런 거를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냐면, 지금 표현되어 있는 방식이
어딨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그 configur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를 모아놓은 거냐면 수학적인 정의에서 여기서 configuration의 definition은 스토어를 하나 모은 건데 이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그 여기서 지금 이 노테이션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화살표를 절반만 써놨어요. 기호가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베리어블들의 집합에서 인티저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절반만 쓴 거를 보통 파셜 펑션이라고 불러요. 파셜 펑션의 정의가 뭐냐면 도메인이 이거 전체가 아니어도 알바노라고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학적 정의에서는 이 도메인과 코도메인을 지정해서 이 정의역에서 부분 집합을 하나 정해서 그 부분 집합으로부터 이거를 공역으로 취해주는 함수를 그 원소로서 이거를 이제 스토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를 여기서 뽑았다는 거는 진짜 베리어블들의 집합에서 인티저의 모임으로 가는 함수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들은 각각의 이제 표현들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CS 쪽에서 알고 있어서 그것들을 페어로 모으는 거를 이제 컨피그레이션 셋이라고 여기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층위에서는. 대충 괜찮죠. 제가 증명기초에서 다루는 어떤 층위에 대한 이야기이고, 뭐 기대수에서는 그냥 초반부 약간 그런 이야기다. 여기 익스프레션은 뭔가요? 익스프레션은 그냥 그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지금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이거 다 범주론적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수학적인 엄밀한 정의 레벨에서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학부 노트 레벨에서는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타입의 익스프레션들이다. 이런 것들이다. 라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람다 익스프레션, 람다 캘큘러스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야지 수학적으로는 정의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정의는 셋 티어리를 벗어나는 정의라고 사실은 봐야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 수식에서 익스프레션 볼드체로 돼 있는 거 있었잖아요. 아까 예. 그 보여주신 스토리지랑 거기 익스프레션도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일단은 보면은 그냥 안주하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벗어나야 돼요, 맞는데, 사실은. 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어떤 이제 그 표현들의 모임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은 그냥 좀 퉁치고 넘어간다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 컨피그레이션들이 어떤 이제 그 함수들과 어떤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이제 베리어블에서 인티저로 가는 함수들과 이제 그 익스프레션들을 모은 것인데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지칭하는 게 오히려 코딩 사이즈에서는 의미가 명확해요. 뭐냐면 그래서 얘는 지금 파셜 펑션이고 그래서 이제 베리어블들에 모이면서 인티저로 가는 어떤 함수이고 얘는 지금 어떤 특정 익스프레션이에요. 어떤 익스프레션 하나 줬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주어져 있는 그 익스프레션과 이 파셜 펑션이 주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칭의로 이게 저희가 어떤 그냥 순서도 그냥 읽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공학 사이드에서는.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것 자체가 그냥 실제로는 수학에서는 단순히 뭐냐면 릴레이션. 여기서 그가 어떻게 주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릴레이션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수학적 정의 레벨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 있다. 수학적 정의에서는 릴레이션이라는 게 단순히 뭐냐면 두 곱집합, 그러니까 두 집합을 주고 곱집합을 만드는 거에 부분 집합이 릴레이션의 데피니션이거든요. 그러면 릴레이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냥 뭐를 주면 되냐? 두 집합을 주고 곱집합을 고려하는 그리고 그의 부분 집합을 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같은 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의 경우는 이 A랑 B를 똑같이 같은 집합으로 주는 건데 이거를 컨피그레이션 셋을 A랑 B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부분 집합을 주고 말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뭔 소리지? A랑 B를 그냥 같은 걸로 주겠다는 뜻이고 그랬을 때 그거를 기준으로 거기서 원수를 뽑으면 그때 우리가 그게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A가 B랑 관계가 있다는 A 그 화살표 B로 쓴 거예요. 그 뜻이에요. 수학적으로만 규정을 한다고 하면 다 납득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쓴 거는 실제로 A랑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 릴레이션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정의해 보면 스몰 스텝 오퍼레이션 세멘틱스라는 건 정의가 뭐냐면 릴레이션이다. 그러니까 하나 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그걸 그때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지금 기억 없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부분 집합을 이따위 노테이션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의 부분 집합을 하나를 준 거를 이렇게 기호화를 정말 성의 없게 하고 그가 지금 이거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페어가 이렇게 다시 페어 대 페어죠. 정확하게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지금 노트에서 확신시켜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그 한 이제 20 몇 개의 노트 중에 가장 처음 부분이에요. 여기 렉처 이름 그냥 단순 오버뷰고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읽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릴레이션과 정확하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대한 이해예요. 그게 증명기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에요. 기본적인 그 라인들. 그러니까 그 라인들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CS 쪽의 랭귀지를 이해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 적어도 뭔가를 하나 좀 배우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CS 공부들을 하시는 방식으로 수학이랑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것 같아요. 그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만나면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렉처는 늘 재미가 없더라고요. 다들 아시죠? 그 느낌적인 느낌?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대충 읽어오자고요. 그래서 읽어와서, 안 읽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매주 어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어떤, 이제, 말씀드리는 슬라이드 자료 말고, 또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면, 그 자료가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렉처 노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양이 얼마 없어요. 양이 얼마 없다는 건 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슬라이드가 아닌 걸로 지금 보시면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량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 분량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익스프레션 아까 이제 구태에서 시작하신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사실 수학적으로는 이게 어떤 카테고리의 어떤 오브젝트다 뭐 이런 소리를 떠들어야 되지만 뭐 대충 그냥 집합의 어떤 원소다 그냥 지금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규정들 어떻게 되는지 노트를 한번 읽어오고 이 시간에 그러면 만나면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당연히 이제 읽어오겠고,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어떤 사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 발표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읽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읽은 거에 대해서 감상들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정합해서 맞출 것들이 있으면 맞추고 그런 식으로 매주 그냥 흘러가면 이게 그 분량이 대충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양이. 그러면 한 7주에서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이 스터디 때 기본적으로 만나면 일단 그 작업들을 그냥 단순히 하면 뭔가 배우는 거는 있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 기능사 어떤 기술사에 대한 이 스터디가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머주얼리티가 솔직히 자격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거 따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뭔가 그래도 좀 어떤 하시는 거랑 좀 수학이랑 연결을 좀 짓고자 하는 그런 쪽인 것 같아서 그럴 거면 오히려 이 기초적인 수학들, 이 기초적인 수학이라는 건 수학 전공에 준하는 센스 근데 그것들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머주얼리티신 듯하니 그럼 이거 일단 보고 아침에 이제 한 자리 디스커션 하면 뭐 그 정도면 일단은 하나는 괜찮은 게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연결짓고자 하는 게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이쪽을 스터디를 한 다음에는 함수형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니제가 FPGA는 건드릴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프로젝트 하는 가운데 이 어떤 이 수학적 랭귀지를 기준으로 건드릴 건데 제가 어떤 작업을 사실은 이 시간에 할 자신은 없지만 참석자들에 따라서 하고 싶냐면 제가 뭐를 읽고 싶냐면요. 이걸 읽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거가 제가 그 작년에 범주론적 프로그램이라는 걸 열었다가 몇 번 하다가 이제 톡 낀 컨텐츠거든요, 사실.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같이 보자고 제안한 거는 이거 없이 해놓은 노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기서 더 가려면 수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무겁게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근데 이거는 수학적 내공 없이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너무나 큰 구조인데 도움은 여러 개로서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하나는 저거 공부를 해서 디스커션을 나누고 제가 드린 렉처 노트 라인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FPGA 진행되는 걸 따라가지고 얘기들을 나누자가 제 제안이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거나 그냥 솔직한 얘기 그냥 해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뭐 나 이제 공부하기 귀찮다 당신이 렉처 해달라 이것도 괜찮아요. 제가 단지 아침부터 렉처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만나가지고 좀 떠들기 위해서 전날 한번 그냥 읽어오고 근데 이거 읽으시면 적어도 수시를 공부하시는 어떤 거 모티베이션 되실 거냐면 증명기초 스터디 하시는 분은 직접적으로 모티베이션 되실 거예요. 당장 직접적으로 그 디테일들이 거기서 다뤄지는 라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려가 사실은 고려가 있고요. 이 안에 그리고 이거 이제 하시면 컴퓨터 코딩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 뭐도 보는 거냐면 이게 지지난주에 황희석 선생님 발표를 듣고 제가 느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짜는 것들이 이면에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들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들을 녹일 때 저것들을 이해한다면 그것들을 보면 완전히 새 세상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제 개인의 의견은. 그래서 저거를 오히려 먼저 하고 그것들을 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가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이어지는 쪽에서 어드밴스로 가는데도 사실 이 관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FPGA에서 정확하게는 FPGA랑 오카메를 녹이는 라인에서의 어떤 금융적 어플리케이션 쪽도 이쪽으로 관심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좀 공부 좀 수준에서 좀 하는 거니까 좀 해도 괜찮지 않냐? 약간 이런 층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머저리티가 실제로 이제 뭐 이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링 이그잼이나 어떤 그런 거 이제 붙고자 하시는 게 머저리티는 그 시험 준비로 가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지금 현재 참석자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원래는 저는 이거 따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CS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CS 쪽에 대한 수학 공부를 하자. 그냥 일단 이렇게 제안을 하는 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어떤 견해들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사실 왜냐 어쨌든 기능사 기술사 어떤 그쪽 공부다 보니까 원래 만들어 했던 것은 그래서 취지가 있으시면 제가 반영은 하겠습니다. 얘기들 있으시면 들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쭉 듣고 만약에 저쪽으로 공부할 거면 오늘 조금 그래도 얘기를 좀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자료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증명기초와 이제 연관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증명기초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할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읽어도 방금 설명해 주신 것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지. 제 생각에는 괜찮아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이게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들이 지금 수준에 많아서 괜찮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은 그, 저게 학부 코스적으로 열리는 렉처 노트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여가지고 CS 전공자들 이렇게 대상이어서 수학적으로 헤비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필요한 선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선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노트들은 저렇게 읽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데 실제로 수학적인 그 머처리티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저거 따라가는 것 자체에서는 문제는 없다가 이제 되게 기만하는 센스에서 맞는 말들을 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증명기초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증명기초는 그 증명에서 이제 필요한 수학적인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컨벤션들을 좀 배웠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직 그 이제 딱 그 집합 얘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그 방금 말씀해주신 최선진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관계랑 집합, 함수를 넘어가는 그 시점에 지금 있는 상태고, 그 전에는 그러면 집합이랑 함수랑 관계를 그 어떻게 기술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적인 것들은 하나도 안 다뤘고,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너 정확히 말할 수 있어를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저랑 황혜석 선생님이랑 이 그 노트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어떻게 쓸 수 있냐 를 제외하고는 똑같아요. 그냥 그 아이 레벨이 완전히 같아가지고 네, 그 부담 없이 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싶냐 이게 저한테 재밌어야 돼가지고 그 두 가지 층위는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성 선생님께서 지금 공부하시는 게 제가 뭔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이 시간에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저 렉처너스에 관심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 기초적이라고 구라를 치는 가운데 개념을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렉처를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제가 노이즈들을 다 계속 제가 오늘 어떤 설명해드리는 거 들으시면 뭔 개소리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이즈를 하나씩 섞기 시작할 거거든요. 나중에 그 노이즈들이 섞이면 좀 화학적으로 나중에 좀 변성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 약간 이런 층위가 있으실 거란 뜻입니다. 그 약간 좀 더 모티베이션을 좀 드리자면 다음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학에서 제가 이제 요 얘기하기 전에 혹시 교장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네.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흥미가 있긴 한데, 이제 저런 게, 그러니까 저 지금 슬라이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예시를 코드로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수학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가야 될지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코드로 이해하는 게 편한데, 다른 분들도 이제 그 분야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저게 어떤 증명이나 그러니까 수학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아마 슬라이드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뭔가 계속 나열을 해요. 계속 나열을 하고, 그냥 설명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것 같긴 해서, 이제 그런 걸 이해시켜준 어떤 주춧돌 같은 역할로, 이게 프로그래밍 랭귀지 렉처면 사실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물론 근데 이제 수학적인 어떤 개념을 확실히 확고하게 이제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수학적으로도 이해는 되겠지만 저는 아직 그러니까 저것도 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떤
그 집합이나 어떤 관계 이후에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더 인용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분야로서의 타입 이론이나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러니까 보니까 좀 그게 문법이 완전 문법부터 생소해요. 저 슬라이드는 사실. 문법부터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으로서는 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프로그램 랭귀지로 실제 뭐 쓰는 걸로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약간 그런 게 있었으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뻥을 치고, 그러니까 수학에 프로그래밍이 도움이 된다고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쓰는 거랑, 뭐,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그, 한 줄 한 줄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득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재미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미있으려면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려면은 어느 개인의 어떤 문맥에 따라 뭐 수학적으로 이해하든 코드로 이해하든 둘 중 하나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저는 그 층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가령 이제 이 첫 번째 오버뷰를 보시면, 그가 이제 결국에는 그 구체적인 레벨에서 이제 내가 친숙하게 쓰는 언어 레벨에서 다룰 수 있는 걸로 환원이 되는 것이 필요 조건이 아니냐. 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언어는 좀 제가 자유를 좀 두고 싶고요. 각자 예를 들어 뭐 파이썬을 쓰든 무슨 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든 아니면 무슨 뭐 진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하스키를 쓰든 그런 거는 자유를 좀 두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수학적인 추상화로서 포멀리즘이 갔던 어떤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무엇인지를 보는 방식으로 디스커션이 일어나도록 하자. 이 말씀이시라고 제가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그렇게 저도 솔직히 100%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단지 제가 어떤 지랄을 떨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이 이제 나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 카테고리 하면 이런 식 렉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실제로 보시면 지금 이제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거를 보는 수학적인 랭귀지를 제공하고 싶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구체화로서. 그 층위를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는 저 각각들의 CS 랭귀지들마다 저거를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게 사실은 셋 티어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작업을 이 시간에 그 노이즈로 섞겠다가 제 층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또 의견들 있으시면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모티베이션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업을 왜 하고 싶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C 처음 배우면 다들 프린트 해가지고 헬로 월드부터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 보이드 해가지고 메인 함수 실행을 하는데 이 함수가 수학에서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러면 이 함수는 뭐고 저 함수는 뭐란 말이냐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수학에서는 집합이 두 개가 있으면 정역, 공역 선언하고 정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 이렇게 대응시키는 게 그게 수학적 개념에서의 층의 함수인데 당장 이제 메인 함수 보이드형만 해도 아니잖아요. 뭐 아웃풋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뭔데라고 하는 순간 헤매는 거는 이게 실제로 CS 쪽에 쓰이는 수학들이 라이트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공부를 가져가 보시냐면 저 노트들은 어쨌거나 학도에 대한 프로그램 랭귀지 및 로직에 대한 노트는 그것들을 공부하면 구체화가 이런 식으로 쌓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구태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이제 친숙하게 쓰는 뭐 파이썬을 공부하는 라인이 됐든 아니면 C++ 쓰는 라인이 됐든 그쪽에서 실제 하면서 이게 거기서 뭐다 이거는 같이 디스커션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것까지 봤을 때 저는 거기다 한 발 더 가서 사실 이게 그러면 이게 뭐란 말이냐? 이게 사실은 특정 카테고리에서의 클래스 카테고리에서의 오브젝트이다. 이게 사실 뻥터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짓거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많이 그런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왜 당신만 그딴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그게 아닌 게 다들 이제 CS 쪽 배우면 어떤 기본적으로 결국 어느 선까지 가냐면 폰노이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는 라인에서 람다 캘큘러스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런 게 있는가 보다가 넘어가잖아요. 제가 하려는 거는 그걸 진짜로 끌어들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 끌어들이는 이유는 그 라인에서 사실 양자 컴퓨터를 제가 개발 이제 연구 개발하는 라인에서 그쪽이 가장 펀더멘탈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함수형 프로그램이랑은 이제 사실 허울이고요. 실제로 가장 밑바닥까지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이후에 디벨롭 되는 것들에 대해서 수주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CS 전공자들 입장에서 그것도 하는 걸 가능하게 하고 수학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층에 대한 고려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게 지금 올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공부하려면 그 어떤 증명 기초에 대한 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스터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에서 공부는 시키면 되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너무 커지는 공부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 혹시 그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듣겠고요. 그 없으시면 제가 오늘 몇 가지 요구를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부들 조금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암기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오늘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만나면 한 시간 안쪽으로 할 거고요. 한 시간 안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배우고 가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장은 해드리겠고 그러니까 디스커션 하겠다면 제가 렉처를 안 하겠다는 거지 재미없으니까요. 단순히 이유는 거 읽어오고 디스커션 할 건데 확실하게 이거는 알고 가자라는 게 매주 있을 거고 그 매주 진도가 하나씩 나가기는 제가 해드릴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핵심들이 있어요. 그 혹시 코멘트를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제가 이런 거 참 이제 해보다 보니까 많이 배웠는데 수준하면서 그 안 시키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계신 전원이 다 제가 시킬 생각이니 다 외우십시오. 이해 붙지 마시고 외우세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할 건데요. 일단 지금 저희가 이 얘기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함수의 정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한번 말로 씹으려 드릴 테니 다 시킬 겁니다. 그 다 랩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함수의 정의를 포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 두 집합이 있습니다. 두 집합 A랑 B가 있고 두 집합 A랑 B가 있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곱집합 A 곱하기 B의 특정 부분집합을 함수라고 정의하는데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 특정 조건은 두 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 함수의 정의를 지금 서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뭘 줘야 되냐면 두 집합 A, B가 있다고 가정하고 첫 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있냐라고 보시면 안 돼요. 가정입니다. 있다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두 집합 A랑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라고 우리가 부를 건데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엄밀하게는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정의가 되는데요. 하나는 A에서 임의의 원소를 뽑았을 때 B의 원소가 존재성입니다. 존재해서 이 순서쌍이 이 부분집합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1번 조건. 이거 우리가 함수 값의 존재성이라고 부르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2번 조건. 이게 유일하게 존재한다. A에 있는 원소들마다 B에 있는 원소가 존재하고 사실은 이거밖에 없다. 각 A의 원소들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함수값이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을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고 부르고 A를 정의역 혹은 도메인, B를 공역, 코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1번 암기시키는 사항. 자, 일단 쭉 리스트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 파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노트에 있는 것들만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노트는 사실 저는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노이즈들을 매주 섞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1번이고요. 제가 한 번에 다 외우실 거라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일단 쭉 다 해드리는 층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이거. 자, 2번. 뭐 외우셔야 되냐면 관계 외우십시오.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elation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첫 줄은 똑같아요. A랑 B라는 집합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첫 줄은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이 주어지면 이게 관계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단순히.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을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그랬을 때 여기 위 relation에 들어가는 원소가 있으면 그러면 A, B로 small a, small b로 표현이 되겠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랑 B가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합니다. 두 집합 A랑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을 relation이라고 부를 건데 그래서 관계의 정의는 단순히 곱집합의 부분집합의 데피니션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게 정의 끝이에요. 이게 정의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원소를 뽑았을 때 이 부분집합 원소를 뽑으면 그러면 이게 순서상으로 적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A 곱하기 B의 원소여야만 되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이 원소들 두 개, 스몰 a랑 스몰 b가 있으면 A랑 B가 관계가 있다라고 부릅니다.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물결 모양으로 수학에서 많이 써요. A랑 B랑 관계가 있다. 수학적으로 A, B가 이 집합에 들어간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오브젝트가 이거고요. 오늘 이제 남은 30분 동안 이것들을 암기하고 끝낼 겁니다. 아직 끝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1번과 그러니까 지금 함수랑 관계의 정의를 보시면 아까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두 집합 A, B가 주어지고 가정입니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A 곱하기 B의 부분 집합이 있을 때 함수라고 불렀잖아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 각각의 A의 원소들마다 함수값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거가 유일하게 존재할 때 그런 부분 집합이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이 정의를 모르면 헷갈립니다. 함수랑 집합이랑 같다는 거 다른 거예요. 함수는 집합의 특성이 옵니다. 특정 집합이 함수예요. 수학적인 층에서 본다면. 알아들으셨죠? 뭐 함수는 함수고 집합은 집합 아니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직관적인 얘기고 실제로 함수의 정의는 집합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 두 개를 섞으면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함수는 뭐의 특별한 경우입니까? 관계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정의는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이 정의니까요. 근데 함수는 정의상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특정 일반화가 그냥 관계예요.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여기까지 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게 함수보다 조금 더 넓은 층이에요. 관계 중에 특수한 경우가 함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건데 그 관계 중에서 함수만 중요한 관계가 아니에요. 함수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많은데 관계들 중에서는 함수에 준하게 중요한 다른 관계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관계 중에 동치관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암기를 시키지 않겠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동치관계. 그러면 여기서 관계인데 세 가지를 만족할 때로 규정이 되고 당연히 증명이초에서 중요하게 다르고 기대에서 중요하게 다르고 어딜 검색해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숙제, 검색 정도만. 당장 안 나와요. 한 다다음 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제가 1, 2번은 오늘 암기를 시키겠고요. 그 함수의 정의, 관계의 정의. 그리고 동치관계는 여기서 좀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그 가능하면 외우는 쪽으로 제가 좀 유도를 하고 싶지만 오늘 요구하진 않을게요. 자, 근데 제가 이게 지금 파트 1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파트 1은 지금 그 함수, 관계,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 동치 관계. 이게 그 초등적인, 굉장히 기초적인 수학 전공으로서 보통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는 수학 전공 쪽 공부를 하신 분은 다 아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 들어봤다, 2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안 들은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이제 증명 기초에서 다루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쭉 말씀을 좀 다 드린 다음에 그 이제 좀 연습을 하고 끝내요. 오늘 연습은 함수랑 관계밖에 없습니다. 연습 자체는요. 근데 나머지도 이제 그래서 제가 동치관계는 적어도 검색은 해보십시오. 한 주 중에 이거 뭐라는 거냐 이런 정도에서 동치관계는 함수에 준하게 중요합니다. 함수는 너무너무 수학에서 중요한 대상이지만 동치관계의 중요성은 함수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제 개인의 의견은 그 수학자들 다 동의할 정도 의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증명 기초를 배우면 증명 기초 수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냐면요. 그 이 집합과 함수의 맹점이 뭐냐면 집합을 저희가 나이브하게 배우면 대충 모은 거잖아요. 대충. 그리고 사실 CS 쪽도 일단 뭐 모으잖아요. 익스프레션을 모은다고 하든. 근데 이게 문제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모으는 게 집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을 모을 건데 이 이발사가 스스로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깎다 이렇게 말해서 선언하면 이거 다 모으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집합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수소의 모임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열나 많이 모으면요 애시당초 집합이 안 돼요. 집합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명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층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거를 수학에선 기본적으로 클래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거는 셋이 아니에요. 셋은 그 중에서 모았다라는 의미가 명료할 때예요. 인간의 기준에서. 근데 모았다라는 게 언제나 셋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집합이 있다라고는 이 말이 문제가 돼요. 두 집합 A, B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근데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집합을 벗어나면 어쩔 건데요. 라는 층을 생각해야 되고 오히려 CS 쪽에서는 그게 더 자연스러운 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람다 칼큘러스를 다루는 층위는 그쪽 층이에요. 사실은요. 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합이란 가정은 되게 센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룰 때는 되게 요긴한 가정인 게 맞지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가정이 맞아요. 혹시 여기까지 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A랑 B라고 불렀던 집합이라는 거를 단어를 저희가 대체를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수학적 단어로는 그런 보통 클래스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 그 단어를 설명하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고 어쨌거나 그 수학은 기본적으로 집합과 함수를 가지고 다루는 걸 목적으로 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집합은 더 이상 집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모임 자체가 말 알아두셨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열나 많이 모으면 집합이 아닐 수 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라고 하는 게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어떤 관계 지어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그거였잖아요. 근데 애시당초 얘네가 집합이 아니면 이 관계를 지어준다는 말도 애매해지잖아요. 왜냐하면 함수를 정의할 때 지수 집합을 주고 시작했는데 그 전제가 틀려버리면 그러면 이 함수라는 말도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말 이해가 가셨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지금 우리가 콜렉션이라고 불렀던 걸 더 이상 셋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모임으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저희가 대충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오브젝트라고 부를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건 지금 어떤 그 이제 객체형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지시하는 의미 아닙니다. 참고로. 그냥 수학적으로 단어가 오브젝트입니다. 단어 자체가. 수학적으로 오브젝트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로 그러면 여러분들 집합 그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타원으로 그려놓고 이런 거 함수로 표현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 A에서 오브젝트 B로 가는 화살표를 저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몰피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랑 몰피즘의 모임을 수학에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건 사실 이제 학부 수학을 이미 벗어나는 섬입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이 오브젝트랑 몰피즘의 모임을 범주라고 불러요.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오브젝트랑 몰피즘의 모임이라 가지고 카테고리라고 부르진 않고 범주라고 부르진 않고 조건을 두 가지를 더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랑 몰피즘, 그래서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어떤 콜렉션들을 모은 거예요. 그냥 오브젝트는 콜렉션이에요. 근데 이게 셋일 필요가 더 이상 없다. 그 정도층이고요. 셋이어도 되지만 셋일 필요는 없다는 의미고,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로 그냥 수학적인 정의에서 그냥 단순히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화살표를 우리가 몰피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모으는 오브젝트랑 몰피즘의 모임을 우리가 범주라고 부를 건데, 범주라고 부를 건데, 그냥 모아가지고 범주라고 부르진 않고, 함수 비슷하게 움직일 때 범주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항등함수 혹시 기억나시죠? 집합을 주면 집합 A에서 집합 A로 가는 원소를 자기 자신으로 옮겨주는 아이덴티티 펑션, 항등함수. 이거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브젝트 하나 있으면 오브젝트에서 똑같은 오브젝트로 가는 항등함수에 대응하는 화살표는 언제나 존재한다. 보통 이거 아이덴티티 몰피즘이라고 불러요. 말 되나요, 혹시? 이건 지금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어떤 카테고리의 정의와 모지정, 오늘 제가 어떤 증명에서, 지금 외우기려고 하는 거는 그 함수의 정의랑 릴레이션 정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외울 것. 근데 나머지는 제가 지금 노이즈를 섞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외워라 이 뜻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점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집합과 함수라는 걸 가지고 이 저 노트가 적혀 있는 걸 볼 때 짜증나게 제가 만들려는 게 의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명기초를 좀 공부하시면 집합들의 모임이 집합이 안 되는 걸 보이는 것으로서 마지막 문제로 끝나거든요. 증명기초 저 스터디 하는 게. 그래서 그 라인에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들에 대한 그 어떤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으면 오브젝트에서 똑같은 오브젝트로 가는 아이덴티티 몰피즘이 언제나 존재한다. 화살표가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수학적으로는. 그리고 함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고 B에서 C로 가는 함수가 있으면 A에서 C로 가는 합성함수를 우리가 생각하죠.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 오브젝트에서 B 오브젝트로 가는 몰피즘이 있고 F가 있고 B 오브젝트에서 C 오브젝트로 가는 몰피즘 G가 있으면 뭐가 있다? A 오브젝트에서 C 오브젝트로 가는 몰피즘이 존재한다.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거를 공리로서 만족을 하는 그러한 오브젝트랑 몰피즘의 모임을 우리가 범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혹시나 박사서전에서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어딩으로 이거를 원 카테고리라고 불러요. 정확한 원이라는 거는 한 개, 싱글이라는 의미이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전문가들 쓰는 쓰이는 카테고리는 인피니 카테고리라는 게 사실 지금 이제 그냥 원 카테고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노이즈를 섞는 거는 어떤 이상한 느낌을 갖기 시작한 거냐면 이제 여러분 이 인지를 자식형을 뭐로 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C 언어 예를 들어 C 코딩에서 메인 함수를 봐요. 그럼 보이드형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말이 메인 펑션인데 사실 수학적으로는 펑션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펑션이 아니잖아요. 아웃풋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아웃풋이 유일한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도망갈 때가 생긴 거예요. 아 이거 셋과 펑션일 필요가 없구나. 이게 오브젝트랑 몰피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려는 게 제 지금 의도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말이 되고요. 그게 실제로 맞는 말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생각이 셋과 펑션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저 노트들은 셋과 펑션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제 앞으로 매주 공부를 그냥 한번 이제 보고 디스커션 하는. 근데 거기서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매개가 있는 전사지 그만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가 공부하려는 라인이고, 참고로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이게 어떤 기능사 어떤 이제 기사 이제 기술사 스터디 라인에서 해야 돼서 지금 어떤 이제 이쪽 계통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스터디하는 건 이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당장 이제 알고리즘의 자료 구조 같은 거 볼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데 만약 여기서 호기심이 자극이 되어지면 이 공부들을 하는 건 수준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뭐 기대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준을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가지고 재미 삼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컨텐츠 성격이 있고 그럼에도 사실 수학적으로 요구하는 건 굉장히 라이트한 선이에요. 어떤 오늘 얘기했던 함수랑 관계선에서 사실 소화할 수 있는
얘기들만 저희는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상상은 그 선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혹시 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그 혹시 질문들 있으면 듣겠고요. 없으시면 다 한 번씩 씨부리고 끝낼 겁니다. 뭐 좀 벗어난 그냥 막연한 거겠는데 아까 또 저희가 그 함수를 집합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흔히 말할 때 함수와 집합이라고 말하기도 하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단어의 배치에서 아까도 말씀하실 때 몰피즘이랑 오브젝트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 오브젝트인가요? 아, 좋은 지적인데, 그러니까 그 아주 사실 좋은 지적인데, 그냥 여기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함수가 동시에 집합일 수 있고, 집합을 가지고 함수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함수이면 집합을 배제하는 논리가 사실은 정의상 아니고, 집합이라고 해서 지금 집합이 특정 집합의 경우는 함수가 되죠. 함수는 집합으로 정의가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는 오브젝트고 몰피즘은 몰피즘일 뿐인데 단지 그것들이 만족하는 룰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 오브젝트는 세실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테고리에서는 이 대상이 집합들에 모이면 지칭하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브젝트에서 뭐가 있다? 그냥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실제로 그 코딩에서 그 포인트 그냥 닷을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화살표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A에서 A로 가는 항등함수가 있다는 게 실제적으로는 그래프 입장에서는 이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이 오브젝트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가는 화살표가 언제나 존재하는 뜻이에요. 그 뜻이고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가 몰피즘으로 연결이 되고 화살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닷을 향해서 다른 화살표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그냥 그것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닷들과 화살표들을 모으는 건데 화살표가 맥락에 따라서는 닷일 수도 있고 다시 화살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알바 아니에요.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네, 그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이드형 함수가 저희가 생각 수학적인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set theoretical한 함수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수학적으로 함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조금 그 이제 아, 네네. 예, 제가 엄밀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어쨌든 아니요. 제 문제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떤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봤을 때 어떤 그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관련된 내용을 상상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범주형 그 프로그래밍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오브 뭐 어쩌고저쩌고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그게 완전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근데 참 그게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게 좀 다르게 보이고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어떤 컴퓨터의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레벨이 인피니트 테이프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인피니트 테이프를 수학적으로 추상화하는 그 레벨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람다 어떤 뭐 대수? 람다 캘큘러스라는 말로 일반화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CS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얘기인데 문제는 람다 캘큘러스 검색해보시면 이게 뭔 개소리냐 싶으실 거예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추상적으로 추상화되어 있는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요 언어들이 사실은 그것들을 이해하는 언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고요. 기본적인 어떤 라인들은. 그리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냐면, 그러니까 제가 채널에서는 어떤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면이 적지는 않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객체 지향이나 이런 데서 쓸모없는 얘기거나 어떤 안 중요한 얘기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어떻게 검색해 보시면 그냥 제 생각에 적절하냐면,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하려는 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람다 캘큘러스라는 말을 어떤 내가 와닿게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람다 캘큘러스를 이해하는 게 CS를 이해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만약에 챗 GPT든 검색을 해보시면 쭉 데이터들이 그냥 그 어떤 자료들이 나올 테니까 그 라인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게 하드웨어 언어를 이해할 때도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거기서 FPGA랑도 그런 의미에서 녹이고자 하는 라인도 있고요. 물론 FPGA에 대한 건 따로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참석자 니즈상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단지 이거가 말이 되려면 아까 그래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이제 릴레이션 이런 말들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자료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게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그러니까 저는 수학 공부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스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초반부 얘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이거 알면 할 수 있다 그 뜻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냐면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가 지금은 집합 및 함수라는 것으로서 저기서는 갈 건데, 대충 그렇다 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언어가 필요하냐는 거를 제가 그걸 노이즈로 넣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아, 네, 그렇죠? 국대 그러면 네. 선생님께 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처음 노트를 제가 보면서 약간 그 설명하신 릴레이션이라던가 이제 그쭉 이퀄 하고서 이제 바로 딱딱 나눠진 걸 보고서 데이터베이스랑 그다음에 그 컴파일러 공부할 때 그 데이터 타입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주 같은 것들이 연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시고서 비슷한 생각이 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는 집합 A와 집합 B를 모두 다 매칭시켜가지고 그 모든 경우를 다 이제 서술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표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이퀄하고 이제 각 표현들이 이제 바로 나눠진 걸 보시고서 컴파일러나 프로그래밍 언어론을 공부하셨을 때 이제 보셨던 내용들이 혹시 연상되신 게 있으신지 저는 저 자료를 보고서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그쪽은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잘 모르고요. 제가 그쪽 수업을 듣지도 않았고 해서 아예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그쪽은 없고 또, 모르겠어요. 따로 든 생각은 없어요. 느끼신 걸 제가 아직 공감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약간 네. 이게 저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어떤 텍스트들로 가득하긴 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키워드라던가 이렇게 대략적인 인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CS 전반적인 내용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아까 곱하기 말씀하신 게 집합 두 개 곱하기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아, 네네. 그, 그거는 사실, 거의 모든 거에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래밍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너무 일반적이라서 CS 쪽에서, 뭔가 더 특화돼서 적용되는 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딱 그 정도 선에서만 저도 와닿고, 특별히 뭐 어떤 세부 분야에서 저런 관계라던가, 그러니까 칼테시안 프로덕트가 어떤 의미를 지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조금만 산으로 보내고 각자 그 다시 이제 함수랑 집합에 대해서 찌부리고 오늘은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이 시간이 그래도 이제 지금 그러니까 남사 선생님은 증명기초를 스터디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태영 선생님께도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작업을 할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어떤 식으로 나중에 씨부리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언어 작업이 좀 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포문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떤 루프를 돌린다는 거는 그러면 이런 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루프를 돌린다고 하는 건 이게 의미는 왜 굉장히 명료하시죠? 어떤 변수 선언해서 그 타입에 맞게 선언해서 그냥 이 루프를 돌려가지고 뭔가 원하는 막 목적을 충족시키겠다. 이거 오케이. 그냥 딱 그 선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수학에서는 어떻게 포뮬레이션이 되어지는 거냐면 이게 지금은 외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코프로트라고 부르거든요. 뭐요? 하면 지금 이게 정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연히 이걸 정의를 지금 설명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두 집합에다가 뭘 하고 있냐면 디스조인트 유니언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포문을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릴레이션을 준다고 했을 때 곱집합이 부분집합이 곱집합을 줘야 되잖아요. 곱집합을 주는 거는 카테고리 언어 입장에서는 프로덕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프로덕트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주게 되면 순서쌍이라는 구조를 부여하게 되죠. 순서쌍이 에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저희가 코드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실제로 다 프로덕트 스트럭처를 그래서 프로덕트는 곱집합을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카테고리에서 프로덕트라는 구조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람다 캘큘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주인데 그래서 여기서 타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지칭하는 거냐? 오브젝트의 타입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타입이 프로덕트 타입일 때가 있고 콤프로덕트 타입일 때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를 기대하는 거냐면 코드를 읽었을 때 이 코드를 그래프화 시키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정확한 워딩으로 말한다면 이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심플리셜 셋이라고 불러요. 수학적으로. 이게 단어 이름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그 심플리셜 셋의 수학적으로는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로 그 카테고리 자체도 다시 콜렉션이거든요.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로 가는 옮겨주는 걸 펑터라고 부를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 펑터 중에 특별한 경우를 저희가 심플리셜 셋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그 정의가 좀 지랄 맞아요. 지랄 맞은데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짜는 행위 자체가 거대한 그래프를 만드는 행위이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추상화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드형 함수를 집합론적인 함수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니 그냥 아니니까요. 단순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학에서는 항등함수를 생각하면 그 집합 A에서 집합 A로 가는 항등함수 이건 그냥 끝이잖아요. 그냥 오케이 뭔지 다 알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이 집합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그냥 포인트로 생각해요. A라는 집합을 포인트로 생각하면 A에서 A로 가는 항등함수가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추상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그러니까 각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있는 거가 항등함수라는 게 있는 걸로서 지금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집합적으로 다뤘던 게 그거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는 보이드형 같은 함수들을 다룰 수 있어요. 이건 애초에 함수가 아닌가. 말이 납득이 갈까? 그래서 거대한 그래프를 만들고 그 그래프를 옵티마이즈 하는 것 자체를 CS 쪽에서 어떤 여러 센스에서 어떤 파인 튜닝을 하는 층에서도 생각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이 시간에 넣어드릴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카테고리 티어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또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노트들을 기준으로 하는, 저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배경 지식이 높지 않은 가운데 읽을 수 있어서, 그거를 작업하는 가운데 이렇게 노이즈들을 계속 끼워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짜증이 나면 수련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근데 그 공부량은 사실 적은 양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니다. 그 유한 오토마타가 바로 생각이 났는데 네, 그거 맞아요. 말씀하신 그 그래프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맞아요. 아, 네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그걸 약간 대충 약간 이런 게 있지 이런 건데 이거를 수학적인 언어로 다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오브젝트를 주는 거고 여기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지를 이제 그냥 애매하지 않은 어떤 앰비규이티가 없는 언어로서 셋업을 음, 실제로 하고 그 실제로 이런 작업도 중요한 작업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그 이제 그 시부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지금 그 이제 참석자들 기준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제가 지금 보이는 순으로 그냥 호칭을 할게요. 그 이상현 선생님, 부태영 선생님, 이미재 선생님, 김재 선생님, 남서환 선생님, 그 황희삭 선생님 순이거든요. 제가 그냥 여기 지금 제 그 파티시페이션 보이는 그 순서대로 그냥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이상현 선생님, 그냥 선생님자 빼고 그냥 이름 적어놓겠습니다. 이 순서여서 거기서 지금 두 가지 씨 부리고 끝낼 거거든요. 이 시간에.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냥 재미삼아 좀 약간 생각해 보시는 약간 그건 좋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뭐 카테고리니 뭐 뭔가 있다 그냥 그 정도 느끼면 나머지 그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아니면 말고 딱 그 정도 느끼면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관계부터 하죠. 관계의 정의는 뭐냐면 근데 말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줄 두 집합 A, B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게 첫 번째 줄. 그러면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냐면 곱집합 A 곱하기 B 집합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관계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정의가 나오고요. 말 알아두셨죠? 두 번째 줄에 정의고 그때 관계의 원소 스몰 a, 뭐 x, y라고 하죠. x, y가 있을 때 우리는 x랑 y가 관계가 있다고 부른다. y랑 x랑 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x랑 y가 관계가 있다고 했지.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을 저희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 데피니션이고요. 수학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함수의 정의. 두 집합 A, B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 F는 A 곱하기 B의 부분 집합인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라고 부른다. 1번. 그 집합 A의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Y가 존재해서 집합 B에서 Y가 존재해서 X, Y가 이 부분 집합에 들어갈 때. 두 번째 조건. 이 Y가 사실은 유일하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고 그때 A를 정의역 그리고 B를 공역. 근데 이 마지막까지 나누셔도 되고 그냥 이게 그 정의가 이제 적어도 어떤 그 특별한 이제 경우의 관계임에 대해서 그 어떤 납득 가능한 선에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현 선생님 준비해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그 한 번씩 씹으리고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제 들어오면 뭔가 배우는 건 잊고 넘어가자 이듯이죠. 네, 이상현 선생님 준비되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틀리시는 대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냥 틀리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A, B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A, B의 고집합을 정의하고 A, B, 의 원소 X, Y, X에 해당하는 Y가 존재하면 A, B를 관계라고 정의한다. 네.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는 집합 A, B가 있고, 어,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어, A, A 곱하기 B의 부분집합이며, 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A의 원소 X에 대응하는 B의 원소 Y가 존재해야 하고, 조건 2는 그 Y가 유일무이해야 한다. 네, 이 정도로 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구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네요. 집합 XY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관계 정의는요, 집합 XY가 주어졌을 때, 아, X, XY의 그러니까 XY의 프로덕트의 부분 집합을 관계라고 하고, 이때 X랑 Y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똑같이, 집합 XY가 주어졌을 때, 함수는 이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관계인데, 잠깐만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인데, 그, 아, 관계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순서상의, 그러니까 그 관계의 원소의 첫 번째 원소,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순서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순서상이 A에 대해서는 유일해야 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원 선생님 수학 이런 건 오랜만이시죠? 네. 어,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영어로 배웠어서 아마 가정한다를 그냥 let로 쓰면 let A, B가 집합 이제 let A, B set 하고 그리고 그 relational이 A 곱하기 B의 subset 그렇게 되고 이제 함수는 let A, B 그러니까 A, B set 하고 function f is a subset of A 곱하기 B where it satisfies 그 for every small a in A there exists unique B small b in B라고 하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민재 선생님. 일단 관계에는 집합 A랑 B가 있다면 A와 A 곱하기 B 집합의 부분 집합을 관계라 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정의는 두 집합 A, B의 곱집합 A 곱하기 B에서 특정한 것을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남상 선생님. 네, 집합의 정의는 두 집합을 가정해야 됩니다. A 따로 있고 B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A와 B의 곱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이제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때 그 R들은 이제 A와 B의 순서상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함수의 정의는 그 관계의 특별한 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와 B를 각각 집합으로서 생각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임의의 A 모든 것들이 B에 대응이 되어야 되고 이때의 그 대응은 유일한 대응이어야 한다가 이제 함수의 정의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황희 선생님. 네.
관계와 함수가 있는데 관계가 함수보다 더 큰 범주가 있고 관계부터 설명드리면은 두 집합 AB가 존재할 때 관계라는 건 이제 A와 B의 이제 곱집합의 부분집합을 말하며 이때 스몰 그러니까 그 A에 있는 원소가 X라고 하고 B에 있는 원소를 이제 Y라고 했을 때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제 그리고 함수는 그 두 집합 A, B가 있는데 그 부분집합이 있고 그 부분집합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걸 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X와 이제 Y의 이제 매칭이 하나가 있는 걸 이제 함수 존재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유일한 걸 이제 함수의 유일성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함수의 존재성, 함수의 유일성이 있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라고 한다. 네,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 다들 그냥 바쁘시면 그냥 들어오시고요. 하기 전에 뭐 다 이해한다 이런 층이 말고 노트 정리 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자료를 쓱 읽어보신다. 이 정도 느낌이면 좋거든요. 읽어보시고 그냥 대화를 이 시간에 그냥 할 거고, 말씀드린 FPGA 오면 할 건데 지금 계속 안 와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할 겁니다. 그,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간에 이게 좀 언어가 셋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무슨 뭐 C++를 하든 뭐 자바스크립트를 하든 무슨 뭐 객체 지향 얘기를 하든 함수형 프로그램 얘기 너무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거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라는 건 너무 오히려 많아서 글로 가지 말고 그냥 매주 그냥 뭐 하나 좀 그냥 읽어보고 대화할 창구가 있다. 그 정도 느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작 이 정도에서는 계속 갈 거여가지고 그 선에서 그냥 뭐 그런 얘기 하나 보다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입니다.